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다가 직접적으로 SD카드에서 파일을 복사해 넣을 수 없는 게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무선 환경으로 모든 기기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데,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무선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꿀같은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외부에 있는 이 마이크로 SD카드, 정말 작죠? 요 마이크로 SD카드를 여러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불러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자, 이런 마이크로 SD카드를 여러분의 iOS 장비에 연결하시려면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솔직히 없는 분 없죠.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와이파이 기반의 SD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요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걸 준비해서 이걸 결합하면요,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외장 SD카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요런 제품이 시중에 많진 않아요. 굉장히 매니악한 물건이긴 한데 저는 매니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쓰고 있는 128기가짜리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꽂아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똑딱해서 꽂아주고, 이러면 일단 일반적인 리더기처럼 준비가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PC나 맥이나 상관없이 USB 포트를 이용해서 꽂아서 그냥 자료를 복사해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는 그런 USB 리더기처럼 쓰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댑터라든지 보조 배터리에 이걸 꽂아주면요, 자,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요, 보조 배터리에 전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와이파이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면요, 이 장치가 만들어낸 와이파이 스팟이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접속하게 되면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1대1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용 앱을 실행해주면 파일을 복사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앱은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이디스크라는 앱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깔아두고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열어볼게요. 연결이 됐다라고 나오면서 파일 관리하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iOS 전용으로 USB 스틱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장비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죠. 인터넷에서 요거는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만 이미 있다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어서 유리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음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여기 3선 버튼을 눌러서 세팅스에 가면요, 디바이스 와이파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만의 와이파이 스팟명하고 비밀번호를 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와이파이 비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내 자료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이제 비번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팟을 만들어 놓으면은 5개의 기기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 아이패드를 쓰시던 분들 다 같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28기가까지 자료를 추가할 수가 있다, 요 말이죠.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그냥 제가 USB 스틱에 자료를 넣듯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 파일스에 제가 넣어놓은 파일들이 보입니다. zip 파일도 있고요, 제가 네이버 앤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놓은 영화 파일도 있고, 사진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그냥 일반 USB 스틱처럼 똑같습니다. 사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PDF 파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PDF 문서도 지금 이 안에 있는 SD카드에 있는 파일 내용이 아이패드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다른 탭도 한번 볼게요. 비디오 화면으로 가면요, 이렇게 비디오 파일만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사진 파일만 따로 보여주고요, 일반적인 문서만 보여주는 식, 그냥 mp3 파일도 SD카드에 넣어놓은 파일들을 그냥 여기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재생기는 뭐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이쁘거나 따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간편하게 미디어를 확인하고 재생하는 거 이러는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에디트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서 언제든지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워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적 있고, iOS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샌드박스 구조라고 해서 보안 구조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은 자기 앱 안에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 안에는 이 앱 안에 전용 자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눠져 있다는 거를 아직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SD카드에서 기기로 복사하는 명령을 내리면요, 이 기기 안에 있는 이 전용 앱 내부 공간에 파일이 복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카피를 했는데 그 파일이 어디 갔냐? 이 앱 안에 있는 저장 공간 안에 들어간다. 그거를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copy to phone 하게 되면요, 복사가 진행이 되죠? 그럼 무선으로 제 아이패드 안에 이 파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디바이스 왼쪽에 phone이라고 있죠? 바로 이 기기 내부에 있는 앱 안에 있는 공간에 정상적으로 파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재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 폰하고 디바이스는 다른 공간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꽤 쓸만합니다. 이게 영화를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로 동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FHD 영화 제가 네이버에서 구입하고 다운받아 놓은 거, 요거를 스트리밍으로 정상적으로 재생할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재생이 되고요. 탐색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도 되죠. 밝기 조정 제스처로 되고요. 음성 조정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자막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재생하려면은 다른 플레이어를 연동해야 되는데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반응이 좋다면 다음번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리밍으로 이 FHD 영상을 재생해서 돌릴 수 있는 퍼포먼스는 무선으로도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파일들을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아이패드나 아이폰 앱으로 열어주려면 어떡하냐? 바로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면요, 오픈 바이 서드 파티 앱스라고 나옵니다. 그걸 눌러주면은 다른 기존의 앱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DF 파일을 제 PDF 익스포트로 복사해주면 기기 내부에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필요했던 자료들을 넣고 다니다가 무선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내가 바로 열어봐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자료를 열어볼 수가 있고요. 사진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사진첩으로 넣으려면요, 그냥 사진을 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내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사진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진을 넣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멀티를 선택해서 넣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면서 여기를 눌러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복사하는 용도로는 상당히 쓸만하긴 한데, 이게 뭔가 요상한 점이 있는데, 요거 좀 아시는 분은 해보시고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이상하게 안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 복사한 다음에는 PC나 딴 데서 읽어오면 자료가 없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백업 기능 같은 거나 또 이 사진을 기계에서 바로 복사해 넣는 기능,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기 내부에 있는 이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전부 선택해서 copy to device 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무선 전송이 되거든요. 이 마이 픽처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아이폰으로 지금 접속을 해봤어요. 멀티 접속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여기 지금 액세스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그림 파일이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거를 뽑아갖고 제 컴퓨터에 맥에다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파일이
사라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요런 요상스러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윈도우에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밖에 있는 자료를 넣는 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미니 녹음기에 쓰던 이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어볼게요. 새롭게 이제 꽂아갖고 읽어와 볼게요. 자, 그리고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올 파일스 눌러보면요, 오, 요렇게 정상적으로 제가 녹음한 웨이브 파일들을 읽어왔습니다. 이걸로 무선 전송 기능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웨이브 파일 오픈 바이 서드 파티 앱 눌러서 OK 누르면은 이 전송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300메가짜리 파일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루마 퓨전에 복사해주면요, 루마 퓨전 켜지면서 여기 하단부에 불러오기 완료 요 항목에 하이디스크라는 거 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 녹음기 같은 거를 아이패드로 연동 못해서 답답했던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SD카드를 읽어서 무선으로 이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왜 이렇게 뭔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간편하게 꽂아서 복사한 파일을 불러오는 거, 또는 다른 기기에서 쓰던 SD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으로는 잘 원활하게 무선으로 동작을 하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실 뭐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네트워크 지식을 활용하면 색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앱에서 연동을 시켜서 뭐 자막 파일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번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